자, 삼각 함수를 할 건데, 이게 단원이 삼각 함수란 말이야. 그럼 뭐가 들어가냐면은, 함수란 단어가 일단 먼저 들어가 있지, 그지? 함수예요, 함수. 함수인데, 이제, 사인, 코사인이라는 함수를 이제 알아보는 거야. 그럼 이제, 이 함수라는 이 단어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함수는, f에다가 x를 대입하면은 y가 나온다. 이게 이제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 x에 대입하는 요 값이 정의역이고, 이제 요 y 값이 이제 공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함수 체계가 다 무슨 체계니? 실수 체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요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x 요 값이 다 실수라고, 실수. 여기도 다 실수고. 그러니까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런 게 함수잖아, 그지?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괜찮은데 상가함수 같은 경우는 보세요. 내가 x를 넣었는데 sin x다 이렇게 적었어. 그럼 너희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잖아, 그지? sin 30도가 얼마니?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30도를 넣으면은 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30도를 여기 어디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이런 얘기거든. 근데 표현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가 30도라는 거는 이 도라는 거는 실수가 아니거든. 각도거든요, 각도. 그러니까 이 각도기 때문에 여기 실수, 요 체계, 요 좌표축 위에 얹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30도라는 딱 찍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런 도라고 하는 거를 실수로 바꿔주셔야 돼. 이 도라고 하는 거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고? 실수로 바꾸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국 여행을 간다. 그럼 미국까지 거리가 뭐 몇 마일 이렇게 나와. 그죠? 그럼 몇 마일? 몇 마일? 몇 마일이 뭐지? 뭐야? 몇 킬로야? 이걸 알 수가 없잖아. 약간 그 단위에 혼동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킬로라고 하면은 잘 알아듣는데, 마일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 X축을 도로 바꾸면 안 돼요? X축을 도로 바꾸면 안 되지. 왜냐면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다 함수는 실수 체계라니까? 그러니까 X, Y라고 하는 이 점을 내가 놓는 거잖아, 그지? 놨을 때, 실수 체계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무조건 실수를 일단 바꾸셔야 돼. 이 작업이 먼저 했어. 그거를 이제 먼저 할 거예요, 먼저. 그럼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 호도법. 호도법. 이게 한문인데 이 호자가 각호자야. 각호자고 이 도자가 측정할 도자야. 각을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호도법이 이제 뭐냐면은 60분법. 이 60분법을 각도라고 하는 거야, 각도. 도라고 할게, 각도. 도라고 할게. 이거를 디그리라고 그래, 디그리, 단위로는. 디그리. 이 디그리라는 이 단위, 이 디그리라고 하는 이 단위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고? 실수로 바꿔줘야 된다고. 실수로. 이 실수의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그래, 라디안. 책 보면 있어요. 라디안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60분법을 실수로 바꾸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제 다시 되물을게요. 왜 필요하다고? 함수니까.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배우셔야 돼. 자, 해볼게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 각을 실수로 바꿨냐면은, 처음에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한 거야. 자,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있겠죠. 반원이 이렇게 있으면, 반지름을 내가 R로 줄게. R로 주면, 여기서 요만큼 실을 갖다가 딱, 실을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실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휘게끔. 그래서 여기를 내가 R만큼, 각의 요 길이를 잴 수 있겠니, 없겠니? 그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고대 사람들. 처음 이걸 만든 사람들.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실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R을 이렇게 잡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 각이 생기는데 요 각을 1로 정의했다라는 얘기야. 처음에 정의할 때. 그러니까 요 각을 1로 정의했다. 1로. 요 1은 숫자 1이에요.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1. 그죠? 우리 상상을 좀 해볼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야. 여기 R이 약간 휘어 있는데 이걸 탁 펴보면 정삼각형이 되겠지. 그럼 정삼각형이 약간 좀 찌그러진 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럼 얘가 몇 도가 되는 거니? 60도보다 약간 작다 느낌이 들겠죠.
한 58도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대략. 58도 정도 나오는데, 이 실수 1을 각 58점 얼마로 정의하자는 얘기야. 그때 이 정의를 이제 어떻게 하죠? 이건 기억할 필요 없어. 이건 기억할 필요 없고, 요게 똑같은, 요렇게 알랄로 만들어졌을 때 요 각을 1이라 하자. 실수 1이라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봐봐라. 어떻게 되냐면, 여기 R을 하나 더 갖다 붙여, 요만큼. 요렇게 R을 하나 더 갖다 붙여. 그러면 요 값도 얼마 되겠니? 요것도 1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요만큼이 2R이잖아. 이게 2R이면은 요 각이 얼마 된다? 요 각이 2가 되는 거야. 숫자 2가 되는 거야. 숫자 2는 대충 몇 도겠니? 120보다는 조금 작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나?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아는 길이가 있어요. 잘 들어. 자, R일 때 1이에요. 각이. 2R일 때 2예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니? 요 길이가 얼마니? 원주가 얼마죠? 원주가? 2파이R이죠. 2파이R. 그럼 반띵이니까 얼마 된 거야? 파이R이죠. 이게 파이R이란 말이야. 요 길이가 파이R. 됐죠? 그러면 요 각이 얼마 되겠니? 요 각이. 무슨 소리고? 다시. 요게 R일 때 1, 2R일 때 2, 파이R이면 파이라 하는 거야. 파이. 그래서 이 파이라고 하는 요 놈이 180도하고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라고 하는 애가 180도하고 같다. 어마무시한 거 나왔습니다. 그럼 이 파이가 뭐냐면 너희들이 아는 그 실수 파이예요. 얼마? 3.14 뭐 그 숫자예요. 3.14. 그러니까 3.14가 180도라는 거야. 숫자로 바꾸면은.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30도라고 하면은 여기 어떻게 찍으면 되냐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가 30도가 되고 싶으면 얼마로 나누면 되지? 그렇지. 6분의 파이 요게 30도가 되는 거지요. 그럼 얘가 3.14니까 이게 6이면은 1보다 약간 작겠네. 그러면 숫자 1이 여기 있으면은 한 여기쯤이 6분의 파이가 30도 각이 되는 거야. 그럼 요 점을 이제 여기다 30도 요 점을 집어넣으면은 그 값이 얼마 나온다고? 2분의 1 나온다. 요렇게 점을 찍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도법. 정의는 뭐냐면 요 빨간색이 정의야. 요 빨간색이 호도법 정의예요. R일 때 여기를 뭘로 보겠다? 1로 보겠다. 됐지?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모든 각을 너희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모든 거를 다 실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60도는 얼마 되겠니? 이거 3으로 나누면 돼, 3으로. 그치,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90도는 2분의 파이라는 거네. 2분의 파이. 중간에 45도 빼먹었네, 그죠? 45도는 얼마? 이거의 반이니까? 4분의 파이면 되겠네. 요거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걸 외우는데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 이거 외우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다고. 하나만 외우면 되는 근데 다 외우고 계셔야 돼.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나누는 게 6하고 3하고 4, 이 몇 개 안 돼요. 2, 3, 4, 몇 개 안 되죠.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해볼까? 자, 불러볼게요. 60도. 60도. 3분의 파이. 30도? 6분의 파이. 자, 30도가 6분의 파이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놨지? 6분의 파이. 150도는? 6분의 5. 그렇죠. 6분의 5파이. 왜냐면 30도가 6분의 파이니까 150도는 5배 한 거잖아. 6분의 5파이. 자, 60도가 얼마나 했죠? 3분의 파이. 120도는? 3분의 2파이. 이제 바로바로 나오죠. 바로바로 나오네요. 45도가 4분의 파이지. 그럼 135도는?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지. 자, 다 외웠죠? 다 안 외웠어? 다 외웠지. 그래서 이제 문제집 보면 뭐가 나오냐면, 숫자 1은 실제 몇 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1 되고 싶은 거니까 여기는 파이분의 얼마? 180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얘가 3.14이기 때문에 3이면 60도가 되는데 3.14니까 얘가 60도보다 약간 작죠. 그래서 58점 얼마 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1도는 얼마 되겠니? 1도는. 그러니까 실제 1도 있잖아. 1도, 아주 작은 1도. 숫자 1하고 1도는 엄청 다른 거야. 숫자 1은 58도예요. 1, 4분의 180이에요. 아니죠. 여기를 내가 1로 만들면 되죠. 여기를 1로 만들면 되니까 180분의 파이라고 하시면 돼. 180분의 파이. 그럼 이 파이가 너희가 아는 그 숫자야. 3.14. 그럼 되게 좀 작은 뭐 0.0000 뭐 숫자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러니까 1도라는 거는 0.0000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 호도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호도법은 실수체계, 함수체계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됐지? 수 없잖아. 너 여기 120도 찍어봐. 찍을 수 있어? 120도? 못 찍잖아. 근데 120도는 얼마라고? 60도의 2배거든. 60도가 3분의 파이잖아. 2배 하니까 3분의 2파이. 그럼 얘가 3.14야. 3.14 3으로 나누면 대충 1점 얼마야? 그럼 2보다 약간 큰 값이야. 2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약간 120도가 되는 그 지점이라는 거지. 근데 120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얼마로 하자고?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얘기지. 알겠지? 왜 호도법이 필요한지 알겠어? 뭐 어디 가서 창피하게 너 호도법을 왜 배우니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얘기한다? 각을 실수치고 각을 실수로 바꾸기 위해서. 왜? 함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합니다. 알겠지? 좋아. 자,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세타라고 이제 많이 쓸 거거든? 각을 이제 세타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이 각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은, 각이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는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그 사이, 여기를 각이라고 하는 거야. 각. 그러니까 각은 이거 책 읽어봐. 읽어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각은 그 자체가 도형이에요. 각 자체가 도형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그 사이. 여기를 이 모양을 각이라고 하고요. 그때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확하게 각의 크기라고 불러. 그걸 읽어보세요. 각의 크기라고 되어 있다. 각은 그냥 도형이고 각의 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를 내가 몇 도라고 얘기할까? 여기 그냥 세타로 주고 이거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렇게 이게 돼 있어. 이거 지울게. 요게 몇 도예요?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 몇 도라 얘기할래? 90도. 또 2분의 파이. 또. 자, 이제 각을 더 넓히셔야 돼. 더 넓히셔야 되는데 왜 넓힌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함수라서 이런 거야. 각을 더 넓히셔야 돼. 왜냐하면 너희가 중학교 때는 삼각 B라고 배웠잖아. 그지? 삼각 B는 예각에서만 노는 거야. 그러니까 90도 안에서만 노는 거야. 물론 둔각이 있다 그러면은 180 안에서 노는 건데 사실 함수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내가 넣을 때 각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720도, 뭐 1080도. 맞잖아. 이런 거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1080도라고? 그럼 1080도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야. 그지? 그거는 각이 360을 넘어간 거야. 이해되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요걸 내가 몇 도인지 읽어봐라 그러면 이게 90도라고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더 갔을 수도 있는 그런 거야. 그러면은 360을 한 바퀴 더 돌 수 있으니까 360을 더하면 얼마가 되니? 450이라고 얘기해도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란 얘기지. 무슨 말이야 돼? 그러면 한 바퀴를 더 돌까? 한 바퀴를 더 돌아서 갈 수도 있죠. 810. 그럼 아니죠. 720이니까 720도 하면 얼마 되니? 한 바퀴 더 돌았던 거. 한 바퀴 더, 360도를 한 바퀴 더 돌리면 얼마 되는 거야? 810도네, 그지? 810도. 810도가 맞나? 맞죠. 81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요 각을 90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 한 바퀴를 더 돌고 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고요. 맞지? 그럼 이 각도 되고, 이 각도 되고, 이 각도 돼요. 등등등등 다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들어봐. 요거를 토끼. 요거를 말. 요거는 새우. 염소.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니? 동물이라고 하죠. 동물. 아니, 내가 지금 방금 무슨 단어 썼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토끼, 말, 새우, 염소, 닭 이런 거를 다 일반적으로 뭐라 한다고? 동물. 그럼 동물이라는 게 뭐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동물에다 내가 사람을 넣을 수는 없잖아. 아, 넣을 수 있다고? 그럼 잠깐, 동물에다 장미를 넣을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큰 범위의 단어고, 동물 중에서 특수한 것들이 뭐 있니?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다 나열하면 되죠. 이런 게 특수. 이해되겠니? 그러면은 이 각 자체 하나하나는 다 뭐라고 부르는 거라? 각 하나하나는 뭐라고 부른다고? 특수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거죠. 특수각.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까? 있겠죠. 그거를 뭐라 부르냐면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반각. 그러니까 이 일반각이라고 하는 요 일반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일반. 어떤 그 똑같은 각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얘기할 수 없니? 이런 얘기야. 내가 집합의 이름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 동물이란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장미, 라일락 뭐 이런 거 넣을 수는 없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뭐라고? 일반각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아까 해봤잖아. 90도에서 더하기 얼마? 360도를 한 번 곱하면 얘가 되고, 두 번 곱하면 얘가 되고, 세 번 곱하면 얘가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하자? n을 곱하자. 이런 얘기지. 이해되겠지? 그럼 n을 곱하면 요 n이 뭐란 얘기야? 요 n이 정수야, 정수. 그럼 1을 집어넣으면은 한 바퀴 돌고 온 거고, 2를 집어넣으면은 두 바퀴 돌고 온 거고, 0을 집어넣으면 그대로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거꾸로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인데, 그 거꾸로 내가 설명해 줄게. 일단, 요걸 내가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너희들은 요 각이 몇 도라면 세트를 하면 안 됩니다. 세트를 하면 안 되고, 더하기 얼마? 360도 n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 각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니? 그러면은, 요 360n이라는 거를 좀 제대로 읽으면 무슨 뜻이라고? 아니, 360도 n이라는 그 느낌을 얘기해봐. 360도 n이 무슨 뜻이야? 몇 바퀴 돌아? 그렇지, 몇 바퀴냐는 얘기죠. 근데 몇 바퀴가 그냥 가다 만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세타인데 이게 한 바퀴 돌고 세타, 두 바퀴 돌고 세타,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각이 이렇게 막 커져 있어. 810도야. 810도가 도대체 내가 어떤 각인지 감각이 오니? 너무 커. 아, 810도라는 것은 360이 두 바퀴를 즉 720도를 더 돌았기 때문에 연하가 720을 빼주면 결국 얘는 90도라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되나? 1080도는 그럼 어떤 각이야? 많이 돌았잖아, 많이. 360도가? 세 번 돌았지. 그럼 얘는 0도랑 같은 거야, 0도. 이 180도라는 걸 표현해봐, 그러면 어떤 거라고? 0도라니까, 0도? 두 반직선이 0도를 이루고 있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 일반 각이라고 하는 것은 세타에다가 더하기 뭘 붙인다고? 360도 n이란 말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근데 360도 n이라 붙여도 되는데요. 2파이 n이라고 많이 써. 2파이 n. 2파이가 몇 도니? 파이가 아까 몇 도였었어, 파이가. 그러니까 2파이는 360도죠, 그죠? 그러니까 2파이 n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각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 무슨 말 이해되겠나? 이게 일반 각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각을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좌표 평면에서는 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좌표 평면에서는 각을 이렇게 정의하자는 얘기야. 뚝 돼 있으면 기준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각을 내가 정의할 때 반직선 두 개가 있다 그랬으니까 기준선이 하나 있어야 돼. 그 기준선을 X축의 양의 방향, 요거를 기준선으로 잡고, 선 하나를 기준선 잡고 반직선 하나를 더 그리는 거야. 그렸을 때 요렇게 하나 그리자,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리자는 얘기지. 오케이? 그때 이루는 요 각을, 각의 크기, 이제 일반각으로 얘기하면 2파이 n 더하기 세타. 세타 더하기 2파이 n. 이렇게 얘기하자, 이런 얘기죠. 이해되겠어? 그랬을 때,
이쪽 방향으로 반직선이 가는 요거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도라고 하면은 야, 각이 마이너스 30도가 뭐지? 각을 뭐 이렇게 뚫고 들어가나? 그지? 뚫고 들어가는 느낌이 이런 거야. 시계 반대 방향. 아,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요게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을 내가 설정할 때 기준선을 잡고 저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요거를 정상 플러스 방향, 이쪽을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방향 선 하나 더 꺼줄까?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방향. 그때 이 기준선을 이제 이름을 기준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책에 또 뭐라 표현이 된다면 시초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시초선. 그러니까 시초선이 기준선이야. X축의 양의 방향. 그걸 기준으로 잡자고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각이 날아가는 거 있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걸 이름을 동경이라고 하죠. 동경. 뭔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런 식으로 동경.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요 각. 오케이?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5번. 4분면 각을 얘가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 4분면 각. 잘 들으세요. 4분면 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몇 사분면이고 여기가 4사예요. 그럼 내가 대표적으로 2사분면 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2사분면 각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입니까? 90에서 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90에서 180이죠. 90에서 180. 그러면은 파이로 안 줬고 그러면 그 도로 합계 그냥 도로 하면은 90도에서 몇 도 사이라고? 180도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120도 같은 경우는 2사분면 각이 맞아요, 안 맞아? 맞지요? 그러면은 480도는 몇 사분면 각일까? 480도는 왜 1사분면이에요? 한 바퀴 돌고 120도구나. 120도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그냥 490이라 그럴게. 아니, 500이라고 할게. 500도 몇 사분면 각이야? 2사분면. 그렇지, 2사분면 각이죠. 근데 180도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2사분면은? 축은 그 사분면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축은 사분면이 아니야.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아쉽다. 왜? 이것도 2사분면 각이라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래서 뭘 적어야 이제 정상이다? 더하기 얼마? 360도 n을 이렇게 적어줘야 너에게 이제 제대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들어올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들어올 수도 있고 세 바퀴 돌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되겠지? 됩니까? 자, 그러면요 내가 얘를요 2사분면 각을요 3으로 한번 나눠볼게. 2사분면 각이라는 거를 한번 3으로 나눠볼게. 그럼 몇 도가 될까 이런 얘기야. 그러면 2사분면에 있는 각을 3으로 나누자. 그럼 생각을 해봐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걸 내가 3으로 나눌게요. 그럼 각이 어디 있겠니? 몇 사분면 있겠니? 1사분면. 1사분면에 있겠지. 네. 근데 다른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봐봐. 이거를 3으로 나누면은 몇 도에 가니? 44도. 그럼 1사분면에 가 있죠. 얘를 3으로 나누면 어디 가 있어요? 2사분면. 그래 3사분면. 이거 너무 어렵다. 그냥 480도라고 할게요. 얘를 3으로 나누면 몇 도? 180도. 160도. 맞죠? 잘 봐. 희한하다. 얘 2사분면, 분명히 2사분면 가기로 했는데 3으로 내가 나눠봤더니 얘는 1사분면으로 가는 게 맞아. 정상적인. 근데 얘는 3으로 나누면 1사분면 안 가요. 몇 사분면 가니? 2사분면. 그렇다니.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각이 여러 개 생기는 거야, 여러 개. 자, 그건 이제 식으로 보여줄게. 잘 봐. 3으로 내가 나누잖아, 이렇게. 그럼 3으로 나누면은 여기가 얼마 되니? 60도. 120. 그럼 좀 더 얘기할게. 이거 3으로 나누면 30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을 3으로 나누면 어디로 간다고? 30도하고 몇 도? 60도. 요 사이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여기 2, 4분면 가고 3으로 나누면 당연히 1로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식으로 이제 보여줄게. 왜 그런지. 이거를 3으로 또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120도 n이 되는 거지. 120도 n. 그죠? 여기도 뭐가 되니? 120도 n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각의 정확한 그 4분면을 다 얘기해보라 그러면 n이 0일 때는 이게 맞아요. 그럼 n이 1이면은 몇 도니? 150이 되는 거죠. 150. n이 1이면 150. 여기는 얼마 되는 거야? 얼마? 180도 여기 가 있는 거야. 여기. 요 사이에 이제 가게 되는 거야. n이 1이면. n이 2면 어떻게 될까? n이 2면. 240이니까 270도. 여기 270도라는 게 감이 오니? 요렇게 오면 270도.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으면 240을 더하면 되니까 300도. 300도는 여기 있는 거거든. 땡 돌아서 300도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도 있대. 우와, 여기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되겠나? 신기하게 나오네. 그러면 이 120n이라는 이 말을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아까 360n을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한 바퀴, 두 바퀴야. 그러면 얘는 뭐란 얘기야? 그치, 3분의 1바퀴씩 돈다는 얘기야. 120도씩 돈다는 얘기야. 그럼 처음에 주어진 요 각이 120도만큼 돌아도 되고요. 얘가 120도만큼 돌면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또 120을 돌면 여기 겹치는 거야, 이제. 왜냐면 여기 3이 돼가면은 이게 360이 되잖아. 그럼 반복되겠죠. 2, 4분면에 있는 각이 120도만 있다 생각해버리면 당연히 1, 4분면으로만 가겠죠. 근데 2, 4분면 각이 480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2, 4분면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또 얼마가 돼 있니? 여기다가 360을 더 더하면 얼마 나오니? 700? 840도라는 것도 2, 4분면 각인데 이 2, 4분면 각을 3으로 나눠버리면 몇 도가 되는 거야? 280도. 아닌가? 280도면 270, 여기가. 와. 2, 4분면에 있는 각을 3으로 나누니까 1로도 온다는 얘기야. 그 스토리를 알겠니? 그래서 결론은 이거를 3으로 나누잖아. 3으로 나누면 여기가 뭐가 나온다고? 120n이 나오니까 얘는 반복이 몇 개 되겠니? 그렇죠. 3개 되겠죠. 그러니까 풍차가 3개 나오게 돼 있어. 그럼 360일 때는 몇 개 나와요? 360n일 때? 1개 나와요. 요때는 여기만 딱 지키는 거죠. 맞잖아. 90에서 180인데 360이면 어차피 요 안에서 다 머무는 거죠. 한 바퀴 정도, 두 바퀴 정도 요 안에 다 머무는 거지. 아니, 맞잖아.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6분의 세타를 물었다 그러면은 상식선으로 따지면 2, 4분면 각을 내가 6등분 하겠다는 얘기야. 6등분 하게 되면은 여기 풍차가 몇 개 나온다? 6개 나온다. 6개. 6개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럼 최초 각이 이걸 6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니? 15도. 요건 6으로 나누면 30도. 그럼 최초 각이 15도하고 30도가 나오는데 그 각이 몇 도씩 돌아간다? 6으로 나누면? 60n이라는 것은 60도씩 탁탁탁탁탁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역이 총 몇 개 나오냐면은 6개 나오게 돼 있다고. 왜냐면 이게 6 넣으면 360이 되니까 다시 반복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풍차가 6개가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근데 이게 처음 듣는 애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니 2, 4분면 각을 왜 3으로 나누면 3개가 나와? 이게 헷갈리는 거야. 2, 4분면 각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나? 각이라는 게 이 안에서만 노는 거니까 120도가 사실은 여기 120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20도 간그릇을 3으로 나누면 여기로 온다고. 어디로? 1로 들어온다고. 1로. 근데 여기 120도가 아니라 이게 한 바퀴를 돌고 120을 갔다라고 하면 쟤를 3으로 나누면 이게 한 바퀴 돌고 간 게 480이거든. 그럼 얘를 3으로 나누면 이쪽으로 들어오네. 이쪽으로. 생각해봐. 헷갈리면은 이게 360에다가 120을 더 갔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3으로 나누면 120, 이게 얼마지? 120도 더하기 60도가 되는 거잖아. 네. 40도. 120도 더하기 얼마? 40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40도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한 바퀴 돈 것도 3으로 나눠야 되니까 120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게 되는 거라는 거지. 부채꼴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그죠? 부채꼴은 이제 궁금한 게 호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넓이, 요게 이제 궁금하죠. 중학교 때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채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지? 원에서. 그래서 부채꼴 요렇게 그려내면은, 이렇게 그려내면, 요게 반지름이고, 여기를 각을 세타로 줄 거야. 그리고 요거를 호의 길이라 그래서, 오케이? 이때 이제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방식으로 이제 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요 각이 실수로 나올 거예요. 실수로 알려줄 거야. 즉, 파이로 알려줄 거야, 파이로. 도로 안 할 거예요, 도로. 알겠지? 자, 그러면은,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호의 길이 얘는 어떻게 쟀지, 우리가? 호의 길이는 전체 둘레 길이가 얼마죠? 전체 둘레 길이가 2파이 r이죠. 그때 요거에 해당하는 각이 세타고 전체가 얼마? 360을 하지 말라니까. 얼마? 2파이. 2파이가 360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이를 다 풀자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게 비율인데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L, 이렇게 곱하면 얼마 되니? L, 아이고, 문자, 글자가 마음에 안 들어. L은 얼마? R, 세타. 이렇게 써야 되지. L은 R, 세타. 오케이? 이게 대국민 공식이에요. 대국민 공식. 국룰이에요? 어? 국룰. 국룰이에요. 이거 모르면은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라는 정도. 오케이? 대국민 공식. L은 R 세타. L은 R 세타. 오늘 집에 갈 때 외워야 되는 게 이거야. L은 R 세타. L은 R 세타. L은 R 세타. L은 R 세타. 보이죠? 호의 길이. 이때 이제 너희가 요거를 도로 쓰면 안 된다고. 요거 도로 쓰면 안 된다고. 이거를 뭘로 쓰라고? 라디안. 그러니까 라디안? 마음에 안 들어. 어? 실수. 세타랑 라디안이랑 뭐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도로 쓰지 말라고. 라디안이라는 것은 실수 체계의 그 단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실수로 써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이로 써달라고. 파이로. 내 말은 도로 쓰지 말고. 알겠지? 자, 그러면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자, 넓이는 S야. S. 그러니까 이 넓이가 S야, S. 그럼 전체 원 넓이가 원래 얼마였었지? 이거였었지. 그럼 이 부채꼴 이건 전체 넓이잖아. 그지? 그럼 이것도 이거일 때 이게 되는 게 맞죠? 세트할 때 2파이. 그러면은 파이 날라가시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지. 그럼 2S는 얼마가 되니? R 제곱 세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S는 뭐다? 2분의 R 제곱 세타. 이거는 대국민 공식까지는 아니고 국민 공식. 국민 공식. 이거 모르면 대학 못 가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제 저 부채꼴 넓이 계산할 때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풀으라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이때 세타는 파이로 표현되는 거야. 오케이. 요건데, 잠깐만. 약간 변형할 수 있는 게 있네. 2분의 1이 얼마? R 세타잖아. R 세타. 근데 R 세타가 뭐라 했어? L이니까 RL. 요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지. 됐지? 근데 요건 이제 알고만 있고요. 이거는 계산할 때 잘 안 씁니다. 알겠지? 요게 계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워. 이걸 외우지 말고. 됐지? 자,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 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2분의 1 RL. 2분의 1 RL. 요거는 외우지는 마라. 잘 안 쓴다. 요거를 외워라. 이거는 대국민 공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지? 그럼 공식 다 외워. 이건 공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외우세요. 부채꼴이 있는데,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을 때가 있대. 꼭 최대 최소가 나와요. 알겠지? 그럼 최대 최소를 이제 해볼게. 일단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면, 둘레 길이가 일정하셔야 돼.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를 구해보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자, 전제가 지금 뭐가 깔려 있다고?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이게 무슨 스토리냐면요. 자, 이렇게 부채꼴이 R, L, 세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건 둘레 길이 이게 일정하다는 거야. 그럼 둘레 길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딱 정해져 있다고. 오케이? 그럼 어떻게 정리해 봐봐. 2R 더하기 L이 K라고 일정한 어떤 상수를 줄게요. 2R 더하기 L이 일정한 상수 줄게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반지름이 길어지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길어져요. 다시 반지름이 길어지면 호의 길이는? 좀 작게 되겠죠? 그럼 반지름이 길어지면 호의 길이는 작아지니까 모양이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좀 더 반지름이 길어지면 무슨 말이겠죠? 호의 길이가 이 둘레 길이가 일정하니까 반지름이 길어지면 얘는 짧아질 거 아니야. 반대로 얘가 짧아지면 얘가 길어지겠지. 그럼 반지름 짧아지면 얘가 길어진다니, 호의 길이가. 반지름 짧아지면 호의 길이가 길어지려면 그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이 좀 작아지니까 요렇게 되지 않겠나. 요게 더 길어지겠지.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부채꼴이 여러 개 만들어질 텐데 그 중에서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나 이런 얘기야. 각도 같이 줄어들어요. 각도 같이 변하잖아요. 처음에 흰각, 이거. 근데 각은요, 너희가 중학교 때 배운 건데 L은 R 세타라고 이게 중심각이거든, 원에. 중심각은 호의 길이하고 서로 비례하는 거야. 정비례하고 있는 거야. 호의 길이가 길어지면 각도 커지고, 맞잖아, 중심각. 원주각도도 다 알잖아.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언제일까? 빨간색일까? 흰색일까? 노란색일까? 뭐가요? 넓이가 최대될 때가 언제냐고요? 노란색. 노란색, 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틀려요. 자, 봐봐. 넓이 있지, 넓이. 넓이가 식이 2분의 1 뭐 있다고? R 제곱 세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 경우에서만 국한해서 내가 RL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1 R 곱하기 여기가 뭐가 되겠니? L로 바꿀 거야. L. 넘어와! 그치. K는 숫자야. K는 숫자라고. 2R. 그럼 R에 대한 몇 차식이야? R에 대한 2차식이에요. 대칭축이 있을 건데 대칭축이 얼마니? 아니면 이렇게 보면 되죠. 뭐뭐 지나요, R이? 0하고 2분의 K를 지나겠죠. 그러니까 최대는 어디서 생기는 거야? 4분의 K에서 생기는 거야. 아니, 이 이차함수로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R이 언제일 때? 4분의 K일 때 최대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 R이 4분의 K래요. 그러면 들어봐. R이 4분의 K잖아. 그럼 2R이면 2분의 K지. 그럼 L이 얼마 되니? L이 2분의 K가 될 때라는 거지. 이때라는 거지. 이때 최대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쌤, 왜? 쌤, 이차함수로 말고요. 처음부터 왜 산술기하로 얘기 안 했어요? 자, 산술기하로 얘기해도 돼. 이거 두 개 일정하니까 각각 얼마씩 나눠 가지면 되니? 두 개 같을 때니까. 2분의 K, 2분의 K에서 나눠 가지면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K, 2분의 K에서 나눠 가지면 이런 현상이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식 잘 적어놨네. 자, 세타는 얼마니? R분의 L인데, 자, 크게 적을게요. 요때, 세타는 얼마 나올까? R분의 K니까 얼마니? K 없어지고. 이렇게 나온다. 뭐야? K가 디스어피어 되네? K가 디스어피어. 이 K가 내가 뭔지 모르는데요. K와 상관없이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세타가 언제라고? 2라니까, 2. 자, 이거는 외우세요. 이건 내신에도 가끔씩 나오는데, 학교 쌤들이. 그럼 이렇게 쭉 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냥 무조건 외우시는 거야. K가 1000이든 100이든 뭐 1억이든 상관없이, K는 무조건 얼마? 2란 얘기. 세타는 무조건 얼마? 2란 얘기지. 이 2가 어떤 거예요? 빨간색이에요. 한 120도 가까운. 그러니까 이 넓이가 바로 최대가 되는
순간이 되는 얘기야. 알겠니? 그 세타가 2일 때, 이거 외워야 돼. 이렇게 다 오지 마시고, 반대로, 넓이가 뭐 일정할 때, 둘레 길이의 최소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말이 나와도, 세타가 둘레 길이 최소가 되고 싶어서 세타가 2일 때. 2예요. 무조건 그냥 세타 2일 때, 이 부채꼴은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최소는 언제예요? 합이, 그러니까, 넓이가 아예 고정되어 있고, 이 둘레 길이의 최소가 되려면, 또 산술기하를 쓸 거 아니야. 같을 때거든. 똑같은 모양이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의심 없이, no doubt. 넓이가 최소가 될 때. 넓이가 고정일 때, 둘레 길이의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 아니, 여기 피자가 있는데, 아니,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는 반드시 넓이의 최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넓이가 일정할 때는 둘레 길이의 최소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건 산술기하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2차함수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no doubt, 어쨌든, no doubt. 세타가 2다. 무조건 2다. 그럼 세타 2다. 그때 모든 상황이 생기는 거야. 문제 풀 때, 그런 비슷한 풀이가 나오면 무조건 세타가 뭐일 때? 2일 때. 하나 더 외워주신다면은, 얘하고 얘가 뭐 할 때? 같을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이하라고 애라고 같을 때라고 외우시면 돼. 한 문제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바삭하게 외우세요. 근데 외우지 말고 하는 법을 외워. 하는 법을 외우려 했다 내가.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첫 번째가 뭐였냐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 말이 나와. 일치한다. 자, 일치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알파란 각을 내가 하나 잡아주세요. 이렇게 알파란 각을 하나 잡아줘 이렇게. 그러면 저 동경하고 똑같은 각이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그걸 내가 베타로 줄게요. 그럼 베타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베타를 이렇게 줄게요.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하냐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럼 하는 법을 내가 외우라 그랬다. 자, 보세요. 베타하고 알파하고 각이 같아. 그러니까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된다는 거니? 두 개를 빼면은 이게 0이 된다는 거야. 0. 그런데 있잖아. 이 베타가 사실요, 한 바퀴를 돌고 온 베타일 수도 있었던 거지. 그래도 두 동경이 뭐 할 수 있니? 일치할 수 있죠. 무슨 말 이해되나? 두 바퀴를 돌고 왔을 수도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0은 맞는데 여기 뭐가 더 붙는다고? 2파이 n 요게 더 붙는다 이런 얘기야. 2파이 n. 이거를 너희가 360도 n이라고 써도 되긴 되는데 이게 문제에서는 자꾸 파이로 나오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도로 나오면 360도 n으로 적어주고 파이로 나오면 2파이로 적어주세요. 자, 내가 하는 법을 외우라 그랬어. 두 개를 뭐 하면? 그렇지. 두 개를 빼면 0도인데 뒤에 이걸 더 붙여라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몇 바퀴 돌고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지? 자, 두 번째. 두 동경이 뭐 한다고? 일직선 반대 방향에 있다 이런 얘기죠. 반대 방향에 있다. 또는 두 동경이 원점 대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처음에 내가 알파각을 이렇게 줄게요. 사실 저 알파는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몰라. 하여튼 저기 있다고 봅시다. 베타라고 하는 각은 몇 바퀴를 돈지 모르지만 이 동경하고 뭐 하다고? 여기 있다는 얘기지. 반대 방향에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가 베타인 거야. 이렇게가. 됐죠? 너희 잘 생각해라. 요게 C초선이냐? 여기서부터 각을 재는 거야, 항상. 이게 베타인 거예요. 이게 알파고. 그죠? 자, 어떤 관계가 있니? 외우지 마. 방법을 외워. 그럼 두 개를 빼고 싶었다 하고 싶어. 그렇죠. 빼고 싶죠. 베타라는 거에서 알파라는 각을 빼면 몇 도니? 그렇지. 180도가 된다는 거야. 파이가 나옵니다. 파이가. 근데 얘가
한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그만큼의 뭐 한다고? 차이가 생긴다. 요걸 꼭 붙여달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이해되시겠어? 외우지 마. 법을 외워. 좋아.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래요. X축 대칭. 그림을 그려보라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최초 알파 각이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간 거야. 근데 X축 대칭된 각이라고 했거든, 그지?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각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야. 이게 베타각이야. 이게 베타각이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자, 이렇게 읽은 게 베타각이에요. 그럼 뭐 하고 싶니? 더 하고 싶죠. 더 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베타랑 각에다가 알파랑 각을 이걸 더하면 몇 도? 0도가 된다. 0도나 0, 왜 놀래니? 0도나 360도나. 같은 거예요? 0도나 360도나 똑같은 X축 I가? 아니, 0도나. 네. 360도나. 그죠? 여기다가 얼마를 더 붙여라? 2파이 N을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0이 720도일 수도 있죠. 그럼 왜 고민하니? 0 주고, 여기다가 2를 주면은 4파이니까 720도가 되잖아. 그럼 0을 왜 써요, 굳이? 그냥 표현상. 여기도 표현상. 표현상. 알겠지? 아니, 0을, 쓰지만 해. 0을 그냥 360도라고는 안 합니다. 360도는 이미 한 바퀴를 돈 거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면 그냥 0이라고 하면 되지. 이해되죠? 그 다음, Y축 대칭. Y축 대칭은 그림이 어떻게 될까? Y축 대칭.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될까? 봅시다. 자, 처음에 알파가 갔습니다. 알파가 갔어. 이게 몇 바퀴 돈지는 몰라. 알파가 왔어.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죠. 톡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죠. 그때 요거를 베타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걸 베타각. 요거를 베타각. Y축 대칭 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하고 싶죠? 더 하고 싶죠. 왜냐하면은 이 Y축 대칭 됐으니까 요 각하고 요 각이 사실 뭐하니? 같거든. 그러니까 이 베타랑 각하고 알파랑 각을 뭐하면? 더하면 몇 도? 더하면 180이에요. 더하면 180. 맞잖아. 여기가 알파니까. 베타 알파. 그래서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이거 안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Y는 X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 두 각이. 자, 그러면 Y는 X를 내가 하나 끄볼게. 이게 Y는 X야. 됐지? 그럼 알파각을 요 밑에 살짝 요렇게 주세요. 알파각. 자, 그럼 대칭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봐봐. 여기 내가 X표 하나 주면은 대칭해야 되니까 X표 주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Y는 X 대칭된 거예요. 그럼 요 각을 뭐라 하자고? 베타각이라 하자고 하면은 이게 Y 코레스가 45도로 나눈 거니까 여기 알파가 X하고 얘하고 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요. 그렇죠. 더 하고 싶죠. 그러니까 베타하고 알파하고 뭐 하면? 더하면 뭐가 된다? 90도. 그렇죠. 90도. 90도가 되고, 이게 몇 바퀴 돌고 온지 모르니까, 이거 붙여달라는 얘기지. 이해되지? 방법을 외우라는 얘기야. 방법을. 이걸 두 개를 더 해야 될까? 두 개를 빼야 될까? 그 법을 외우라고. 그럼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알겠지? 막 외우지 말란 말이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있어. 자, 마이너스 X 대칭이면 어떻게 그려줄까? 요렇게 된 게 Y는 마이너스 X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을 알파로 줄게. 요걸 알파로 줄게.
자, 표현을 내가 잘해야 되니까 약간 조금 더 누워서 그릴게요. 이렇게 보면 좀 보기 힘드니까 조금 오버할게, 요렇게 오버할게, 요렇게 누워서 그릴게. 이걸 알파를 하자고요. 됐지? 그럼 이걸 대칭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이 하얀 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들어와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45도 있고 여기 45도 있고요. 45도, 45도 있고요. 요 알파랑 똑같은 각을 만들게 요렇게 끊는 거죠. 그럼 대칭된 것좀 보이니?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이 뭐 하게끔? 각기 이렇게 주면은 요 하얀 선, 요게 대해서 대칭된 것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여요, 고마워. 그러면 각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게 베타각이야. 뭐 하고 싶어지니? 더 하고 싶네. 이것도 더 하고 싶죠. 그럼 베타하고 알파하고 뭐 하시면? 더 하시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 270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 270도가 뭐냐면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좀 외워라. 이제 뭐 외울 필요 없어. 다 자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더하기 얼마? 이렇게. 이거를 너희가 다 외우셔야 돼요. 그 세타라는 게 처음에 주어진 각이 이건 도로 나왔는데 도로 출발할 거예요.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1사분면 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사분면 각이 있는데 그 1사분면에 있는 그 각을 5배를 하니까 이런 얘기야. 그럼 많이 돌겠죠. 많이 돌다가 뭐 했다는 얘기야? 이거 두 개가 일직선 반대 방향으로 가 있더라. 뭐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니? 세타가 알파고 5세타가 베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세타가 어디에 있었다고? 1사분면 쪽에 있었는데 5세타라는 것은 뭐니? 좀 곱했으니까 좀 많이 돌겠죠, 어쨌든. 자, 돌아가지고 일직선 반대 방향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이게 5세타란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뭐 하고 싶다고? 더 하고 싶어. 아니죠? 빼고 싶어. 빼고 싶다는 얘기죠. 빼면 몇 도? 2분의 파이. 여긴 도로 하자고, 여기 도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빼면 몇 도? 18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빼면. 180.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라 360도 이렇게 쌓이는 얘기지. 네. 이해되겠죠?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거 살아나는 얼마니? 45도 더하기 90도 n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러면은 n이 0이면은 세타는 얼마? 45도. n이 1이면은 세타는 얼마? 135도. 그럼 n에 따라서 각이 여러 개 막 나올 텐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각은 무슨 각이야? 찾고자 하는 각은 1사분면 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어? 그러니까 세타가 45도인데 얘를 5배를 하니까 얼마 된다는 얘기야? 5로 곱하면 얼마니? 200? 225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타 45도짜리를 5배를 하면은 225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직선 반대 방향으로 가 있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지? 그런데 요것도 되긴 돼요. 요것도 되긴 됩니다. 이게 지금 제한이 90도가 제한돼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180도까지였다고 치면은 얘도 넣어줘야 돼요. 그럼 두 개인 거예요. 두 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또 무슨 말인지 봐봐. 세타가 135도인데 이걸 5배 하면 얼마지? 5배 하면은 5, 15, 25니까 675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135도짜리를 5배 하면은 675가 되는데 675는 도대체 어디 있는 각이냐? 어디 있는 각이냐? 그러면은 360도를 더 돌았다고 가정하면은 얘가 얼마 되니? 315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135도라고 하는 세타 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걸 5배를 하면 뺑뺑뺑뺑 돌다가 어디가 있다고? 여기 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이 더 갔는데 이만큼 더 간 각도가 315도라는 얘기야. 그러면 최초 이 노란색이 세타였는데 이게 135도였는데 이걸 5배를 하면은 이렇게 돌다 이쪽으로 내는 얘기지.
그래서 일직선 반대 방향 딱 가야 되는 얘기야. 네, 각도. 그 원 뺑 도는 그 값. 그 다 외우라고. 그것도 외우시고. 오늘 집에 갈 때 외워야 되는 게 뭐라고? 2분의 1 R 제곱의 세타. 그거는 국민공식. 자, 국민 공식은 L은 어르신 파이 L은 알세타. L은 알세타. 오, L은 알세타. 저 L은 알세타. 이런, 외우라고 하면서. 언제 다예요?